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견. 안녕하십니까, 기자견의 김석진입니다. 뜨겁던 여름의 햇살이 한결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폭염특보 속에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1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4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부산을 찾은 방문객이 많은 반면에 또 부산의 여름을 피해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난 시민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김해공항 이용객 수가 올여름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해공항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김민재 기자, 한철호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항에들 다 휴가들 다 갔다 오셨죠? 휴가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아직 안 가고요. 뭐 항공 저야 뭐 매년 뭐 해외로 나가니까 네.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편이라. 해외로. 예, 그렇군요. 그럼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네,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또 그렇다고 저는 또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이용 안 합니다.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가까운 제가 좀 생긴 건 럭셔리하게 생겨서 뭐 대형 항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무조건 국적기를 이용하고 그렇지만 LCC 뭔지 아시죠? 아니요, 모르겠네요. 저비용 항공사라고 해서 네. 저도 알뜰합니다. 알뜰하게 그리고 부산만 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녀오는데 올해는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뭐 한 괌 정도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을 가려면 꼭 인천을 들려야 되는데 맞죠? 네, 유럽을 저는 안 가고 그래서 유럽을 저비용 안 갑니다. 항공사를 이용하다 보니 그러니까 직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가려면 인천을 경유를 해서 가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아직까지는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또 인천공항을 통해 나가더라도 김해 국제선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해외로 갈 그렇죠. 때는. 뭐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제 좀 그 다른 공항,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캐나다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굳이 뭐 인천에서 가도 되지만 부산에서 가까운 일본에서 이제 그 대신 하루 이상은 경유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저비용 항공 이용을 해서 뭐 캐나다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김종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나가려면 대부분은 이제 인천공항 이용해서 갑니다. 하여튼 김해공항에도 국제선 직항 노선이 많이 이렇게 아마 개설이 돼가지고 더 많이 이용객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직항이 2008년도부터 그 저비용 항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사실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여객 수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해 2015년도 월 평균 여객을 봤을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2016년도에는 120만 명을 돌파를 했었고요. 7월에 또 130만 명을 또 훌쩍 넘어서서 기록을 갱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월 평균 올해 봤을 때 그 150만 명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항공공사 측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승객 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5일, 그러니까 8월 15일이 월요일이었고, 그러니까 뭐 금, 토, 일 그리고 8월달에 휴가 막 빠지고 본인께서도 또 연차 이틀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만큼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달에는 뭐 120, 130만 명이었으면 또 8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휴가에 막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대 한 150만 명 그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올해까지 한 150만 명은 뭐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올해까지? 올해 안에는 넘을 수 있을 그렇게 거라고 본다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500만 명, 1,400만, 1,400만 명, 그러니까 월하고 이제 또 연간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7월 한 달에만 130만 명. 그렇죠. 지난해에도 최고라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갱신을 하는 거죠. 기록을 갱신을. 계속 해수욕장의 인구가 늘어나듯이 이용객들이 늘어나듯이 공항도 이용 여객 수가 매달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라면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 올해는 이제 김종 기자 말씀하셨는데 국제선이랑 국내선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보아 상태고 하니까 지금 한 1,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130만 명 같으면은 우리 부산의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 되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2008년도부터 신규 취항.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는 직항으로 부산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그 노선을 많이 한 30개가 넘는 노선이 지금 20여 개 되는 저비용 항공사가 들어와 있고 30개 이상 되는 노선이 지금 직항으로 운항을 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제 국내선도 뭐 당연히 이용객이 많았겠지만 국제선 이용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여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러면 지금 130만 명이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국내선, 국제선 다 합친 그렇죠. 그렇죠. 이제 7월 예를 들어서 아까 13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국제선, 국내선이 있거든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72만 7천 명 정도, 이제 예.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56만 9천 명 정도. 이제 합쳐지면 129만 명,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달이죠. 6월에 비교한다면 이게 한 40%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뭐 국내 좀 이용을 좀 국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휴가철에 좀 국내로 이렇게 많이 좀 가주십사 뭐 그랬는데 이 아무래도 좀 해외로 좀 빠져나가시는 분들 좀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휴가 아직 안 갔다 오셨죠? 네, 혹시 그렇죠. 해외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나간 지 정말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예. 결혼 예, 이후로는 아마 안 간 것 같습니다. 저기 김희정 기자는 다녀오셨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면 제가 또 조금 전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품을 팔면 항공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해요. 근데 물론 뭐 높은 곳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아무리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라 그래서 제주도 제가 또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쓰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인당 적게는 50만 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정도 이렇게 2박 3일 정도 그러는데 해서 1인당 이제 50만 원? 네. 그래서 뭐 아무리 저비용 항공사를 타고 가고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고 네. 렌터카 다 해서 어. 적어도 한 5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저도 부모님한테 뭐 갔다 오고 청구를 했지만 다 이제 각출을 해서 갑시다라고 했지만 5명이서 갔다 오면 250만 원 순수 비용만 250만 원인데 갔다 오면 또 면세점도 있고 이런 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50만 원이라고 평균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저가 이용사를 항공사를 이용해서 갔다 오면 그거보다 돈이 덜 듭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뭐 방콕, 파타야, 보라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40에서 많게는 뭐 70. 그다음에 뭐 나 좀 여행사 직원 같지만 하여튼 뭐 그 제주도 가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들 뭐 해외로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혼자 직항이 안 생겼을 때는 사실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항공기 비용만 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비용 항공사가 생기면서 또 많은 할인들 또 저가로 갈 수 있는 비용이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시선이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여행객들이 사실은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최근에 그렇게 저가 비행 그 항공사가 많이 생기는 반면에 네. 또 그런 뭐 비행기 문제라든지 뭐 지연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여름 때 휴가철 한 7, 8월 정도 해서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내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커퓨 타임이라고 해서 그 야간에는 비행을 할 수 그렇죠. 없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 새벽 6시부터 출발을 하고 밤은 11시까지는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착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1분 늦었어요. 11시 1분 정도 착륙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커피타임에 여기 이제 이착륙 시간에 걸린다 해서 못하게 해서 인천으로 해양을 해서 인천에 승객들이 내려서 다시 이제 뭐 각자 알아서 뭐 숙박을 하든 아니면 이동을 하든 이런 불편함이 겪었었고 그래서 김해공항이 지금 뭐 이렇게 포화 상태로 계속 늘어나면 그런 야간에 비행을 좀 제한하는 시간을 좀 더 좀 단축하면 또 승객들이 많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또 주민들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 시간은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은 걸로 아직까지는
또 불편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김해 신공항 얘기가 나와가지고 공항을 이제 확장한다는 부분이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좀 시간을 줄인다든지 또 거기 주민들 피해 주민들 뭐 이주 대책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나요? 지금 신공항 같은 경우가 2016년 한 10년 10년 정도 남았죠. 남은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김해공항이 여객수가 늘어나면 조금 단축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많이 생겨서 1년 정도는 단축을 시켜서 예. 완공을 하겠다 하고는 1년 지금, 정도요? 예, 지금 내세우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공항이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주제가 포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 그러면 입출국 수속이 더딜 거고 그러면 그렇죠. 또 활주로가 붐벼가지고 항공기 이제 출발이라든지 도착 시간이 또 지연이 되면 이게 또 다반사가 되면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공항에 가기 전에 그 설렘으로 공항에 갔는데 주차가 또 문제가 되겠죠. 제가 제주도 가려고 이제 주차를 딱 했는데 정말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국제선 경우에는 뭐 1시간 정도 잡아야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퓨 이 커퓨가 뭐냐면 이제 야간 운행 제한이거든요. 예, 예. 아까 1분 늦어서 회항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결국은 이제 이 커퓨 타임을 보통 이제 11시라고 하셨는데 자정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6시인데 이걸 5시 2시간만 이렇게 줄여도? 단축을 하더라도 이제 김해공항의 연간 수송 실적은 1,4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 공항 같은 경우에도 한 3시간 정도 늘렸어요. 그러니까 자정부터 해서 예. 새벽은 5시에 이렇게까지 출발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승객을 많이 운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소음 민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이렇게 협상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그래서 국제선 증축을 좀 하고 네. 아까 전에 그런 체크인 카운트를 좀 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조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커퓨라는 것도 이제 물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슬롯이 또 아니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슬롯은 이제 또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1시간에 보통 한 17회 정도 돼요. 또 제가 또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3분 30초 정도 이렇게 뭐 뜨고 이착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요 시간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횟수를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효율성을 좀 한다면 김해공항의 일단 보아 상태는 10년 동안 어떻게 됐든 운영을 해야 되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한다면 약간 숨통은 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결국은 주차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해공항에 될 수 있는 주차면이 한 5,000여 대 정도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공항을 이용했더라면 아까 전에 이건 좀 조금 전에 아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김해공항 이용할 때 제일 불편한 게 공항 주차장이겠죠. 네, 그렇죠. 차를 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제선도 늘렸고 올해 한 500대 주차 타고 언제 생겼죠, 그게? 국제선 같은 경우에 지난해 생기지 그렇죠. 않아요. 연말, 올해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자투리 공간, 그러니까 그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항공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한 500여 대 정도는 올해 좀 증가를 시키겠다, 면수를 증가시키겠다 올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연 500대 그게 물론 뭐 그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동안 이게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늘려서 한 2,000여 대는 조금 더 증가를 시키겠다는 계획까지 그래서 한 7,000여 대는 확보를 하겠다 하고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 자, 여기서 상황입니다. 질문 하나. 이제 휴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차를 갖고 가셨어요? 저희는 거의 뭐 리무진을 사실은 좀 이용을 하거나 리무진. 아니면은 가깝잖아요. 그냥, 또. 좀 가까운 쪽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안 되면 공항 이용해야죠. 근데
대부분은 좀 그렇죠. 저도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혼자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저는 아까도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싱글 차지를 물고 갑니다. 절대로 두 명은 안 가는데 여행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재충전을 하고 돌아오는 스타일인데 짐이 많나 보죠. 짐이 많아요. 근데 짐이 많으면 이제 승용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뭐 제주도라든지 이제 작년에 제가 뭐 동남아시아를 갔다 왔는데 물론 순수하게 갔다 왔습니다. 예, 갔는데 뭐 주차장 문제가 엄청 이렇게 심해서 저는 이제 그 경전철 도시철도 그 지하철을 타고 예. 그다음에 경전철을 이용하면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짐이 많으면 솔직히 좀 그런데 또 택시 타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낙 이제 뭐 4명, 5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캐리어 같은 거 여행용 가방이 많기 때문에 아니 뭐 혼자 가는데 무슨 그렇게 짐이 많아요? 뭐 나름 패셔니스타라서 거기 가서 뭐 똑같은 옷만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대중교통.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족들이랑 갈 때는 이제 자가용 이용하는데 혼자 갈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하철, 뭐 지하철, 도시철도, 경전철 타면 뭐 정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 대란이 이제 너무 보아 상태니까 비행기 못지않게 자동차도 보아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김 기자님 얘기한 대로 주차 문제는 그러면 주차 올해 문제는 유휴 예. 공간을 이용해서 500년 정도 증설, 증설하고 2018년도까지는 예. 국내선 정사를 또 주차 타워로 아, 해서 예. 한 1,500대 정도 증가시켜가지고 한 2,000대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고 내후년쯤 있습니다.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은 주차 문제는 예, 조금 소통이 조금, 될 예. 거라고. 조금이겠죠, 조금, 조금. 예.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지금 한 5,000면 정도, 5,0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또 51억 투입해가지고 주차 타워도 한 300대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뭐 10년 뒤에 2026년에 신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고 이제 모든 게 하면 15,00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를 이제 수용하려면 그래야 이제 주차 대란이 없게 되는 거죠. 뭐 주차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도 뭐 주차하는데 뭐 한 시간 정도 뭐 김포? 이렇게 김해공항. 아니요 김포 아, 서울 서울.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미리 먼저 가서 수속을 하고 운전자는 또 주차 될 때까지 막 기다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그냥 예. 불법 주차식으로 막 그 공항 주변에다가 막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김해공항 측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저 생태공원이라든지 아, 자연생태공원이 많이 가까운 쪽으로.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차를 좀 되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었고 음. 그리고 거기를 이제 셔틀을 공항을 그러니까 버스가 운영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주차를 조금 더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진행은 했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사실은 논의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예.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출국할 때까지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테러, 국제적으로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입국이라든지 출국할 때 심사 과정이 좀 시간이 이렇게 좀 길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예,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출입국할 때 그런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또 검사는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그러니까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네. 가는 예, 승객 예. 그러니까 외국인 환승 승객들을 위해서는 2번의 이제 보안 절차를 아, 거쳤는데 그거를 조금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15분 정도 걸렸던 보안이 5분 정도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2번 굳이 우리나라에서 뭐 김해에서 했는데 인천에서 그렇죠. 또 한번더 해야 하면 되니까. 예,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승객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뭐 100, 1,400만까지 뭐 이렇게 많이 몰린다고 그러는데 또 이 외에 좀 더 이렇게 공항을 좀 활성화하고 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된 부분이 또 있나요? 얘기할 게 또 있나요, 우리가 솔직히? 근데 결국은 그 조금 전에 뭐 특이한 건 없지만 이제 신공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시설을 증가하는 거죠. 늘리는 거 새로운 공항이 아니라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설이 착착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뭐 활주로가 2개인데 이걸 또 3개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예전에 뭐 도태산이라든지 사고가 났었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처리할 거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용객들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따르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렇죠. 주차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짚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용하는
이게 결국은 제2의 공항이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많은 공항 김해공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뭐 식당이라든지 인천공항이 뭐 세계에서 뭐 넘버원 공항이라고 하듯이 신공항인 김해공항이 이제 넘버 2 정도 되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또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이용객들의 혹시 이제 분포, 지역적 분포랄까요? 혹시 뭐 부산 시민들만이 뭐 시민들도 물론 많이 이용을 했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좀 이용을 한 건지 그런 거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용객들 그런 데이터까지는 없고 일단은 없습니까?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뿐만이 아니라 울산, 뭐 경남, 가까운 영남권 데서. 있는 예. 그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그 편의 시설을 확충하려고 뭐 도로나 철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공항 가까운 근처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겠죠. 분포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왜냐면은 이 신공항 문제 얘기도 네, 나왔었을 네. 때 울산이라든지 가까운 대구. 이제 뭐 영남, 대구 뭐 이런 쪽에서도 밀양이나 이런 그죠. 데서도 다 이용을 경남이나 하고 부산, 뭐 부산이니까 부산 시민들 뭐 이렇게 제가 뭐 조사를 했는데 좀 그런 문제를 이제 짚어본다면 또 예전에 있던 그런 그 지역 감정까지 뭐 이렇게 그 갈까봐 그거 말고 제가 이제 국제선 이용 뭐 지역별 이용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냥 재미나게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해외 여행 가고 싶으면 어디 먼저 가고 싶으세요? 저는 먼저 처음에 제주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어디요? 제주도를 가려고 네. 했었는데 근데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솔직히 뭐 제주도도 이렇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솔직히 네네. 외국에 나가는 것처럼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주도도 잘 갔다 오면 괜찮아요. 아, 럭셔리하게 예. 그렇게 물어보고 필요는 가세요. 없죠. 물어보고 제가 얼마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김해 공항 국제선, 국내선 이용객이 이렇게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해보셨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만큼 뭐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해 공항이 그 뭐 국내 공항이 아니고 앞으로 신공항도 만들듯이 뭐 인천 다음에 제2의 관문, 우리나라의 제2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게끔 뭐 증가하는 그런 여객 수송을 최대한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공항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을 2016년 2026년 예. 완공인 그런 신공항도 약간은 좀 당겨서 이렇게 예.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예,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기자. 네, 말씀대로 이제 뭐 예산이 이제 집행이 정확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난 문제 네. 그거 이제 해결이 된다면 처음부터 그 뭐 여행 설렘이 짜증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편의 시설이라든지 네. 또 거기에 맞는 또 시설들 또 다양한 것들이 갖춰진다면 정말 김정 기자 말씀대로 대한민국 제2의 관문 공항으로 제 위상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김해 공항 자체가 뭐 이렇게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활성화되고 뭐 해외로 가든 국내를 가든 많은 이용객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는 면에서는 정말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이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국제적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가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기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쩌면 여행을 떠나는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은 당신이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때일지도 모른다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매일의 일상이지만 출근길과 퇴근길이 무겁고 힘이 들면 인생도 더 힘겹지 않을까요? 집을 나서는 순간 매일매일이 새로운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훨씬 덜 지치고 설렘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휴대전화를 바라보기보다는 차창 밖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도 여행 같은 하루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